아무리 흔들고 죽이려고 해도 안 먹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편안하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하룻밤만 하락할라 치면 어디선가 바퀴벌레처럼 슬슬 기어나오는 이상한 뉴스들을 보면서 또 시작하는구나라고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쉐어들은 여지없이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글로벌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면밀한 시장 분석과 유연한 전략 수립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것인데, 지금 우리 정치 환경이나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참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은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모든 기업들을 움츠러들게 하고 국가 간의 협약이나 기업의 계약 관련 현안들도 상당수 지연 또는 보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됨으로써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이중고, 삼중고에 시달리게 되는 시장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격변하는 국제사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응해도 모자랄 판에 국내적으로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봉급 생활자들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기도 빠듯한데 언제 저축하고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할수록 희망적이기는커녕 치솟는 물가와 현금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먼저 소비하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또다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로 급등을 하고 미국 나스닥은 폭락하고 코스피도 2500선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폭락을 피해 현금으로 보유한 사람들은 안전합니까? 그렇지도 못합니다. 신문이나 뉴스를 근거로 투자 스탠스를 잡는 것도 가당치 않지만 운 좋게 단기간에 트레이드를 성공시킨다 한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단기 트레이드의 특성상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의 피난처를 찾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자신의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호들러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도 되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심정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필 이런 시점에서 크립토 뉴스는 좋지 않은 뉴스를 뽑아들고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을 흔들어서 비트코인 쉐어들의 물량을 뺏어보겠다는 의도를 감추고 말입니다. 이번에는 늙은 노벨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차용했습니다. 유진 파마라는 시카고대 교수는 비트코인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견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무지성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이 붕괴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희망이죠. 붕괴하지 않으면 화폐 이론을 처음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측이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고 틀릴 가능성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노벨 경제학자의 말이라고 하겠습니까? 비트코인의 주요 리스크가 51% 공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1%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안정적인 실질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며 매우 가변적인 실질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공급이 제한된 특성상 가격이 전적으로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로 인해 변동성이 극심해지면서 교환 매체로서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의 화폐적 역할과 교환의 기능만 강조하고 자산 가치 저장 수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강력하게 규제할 경우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는 해묵은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블록체인의 활용도는 그 가능성이 있다는 낡은 레파토리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비트코인에서 멀어지게 했는지 그 횟수는 무려 500회도 넘었을 것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말하는 유진 파마에게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어떠했는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루가 가기도 전에 비트코인의 하락폭을 대부분 만회했으면 물론이거니와 최고의 하락폭이라고 해봐야 5에서 6%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 반면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어땠습니까? 나스닥 빅테크 기업들도 5에서 10%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만회하지도 못했고 말입니다. 비트코인이 점점 더 비상관 자산으로 굳어져 가는 것을 또 한 번 실감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의 자산을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 자산이 비트코인 외에 어떤 것이 또 있습니까? 금이 각광을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금 투자를 해보면 그 불편함은 상당합니다. 순발력도 떨어지고 매수, 매도 시 가격 차이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가격의 변동에는 실제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탁월한 자산인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많은 부분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크립토 시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이나 밈코인들의 움직임입니다. 단기적으로 알트코인 트레이드를 통해 고수익을 올린 투자 성공담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트코인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많은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지코인 고래가 2억 7천만 개의 도지코인을 매도했다는 뉴스, 그리고 리플의 대량 매도 같은 악재가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지요. 우리가 왜 비트코인만 관심해야 하고 비트코인만을 보유해야 하는지 또 한 번 확인시켜주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많은 암호자산들은 이와 같은 구설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금융시장에 혼란이 오더라도 비트코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프로젝트 개발자나 대주주의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에게 의구심을 갖게 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불과 석 달 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무려 1억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설사 앞으로 1년 동안 1억 5천만 원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우리는 비트코인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도 1년에 50% 수익이 아닙니까? 그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열흘만 횡보하면 불안해하고 일주일만 하락해도 비트코인 망할 것 같아 보이십니까? 미래금융의 핵심 자산이 될 비트코인에 대한 불신은 거두어들이시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에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의 장점을 모두 갖춘 비트코인이 금의 단점까지 보완하여 미래 금융시장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격변하는 금융의 역사 속에 우리들이 있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호돌레였습니다. 빰.